허리에 부담이 저기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내려오는 것도 물론 허리에 효과가 있는데요. 올라가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오는 건 좀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네. 내려오는 게 좋겠네요. 그 급경사를 택하지 마시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사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가셔야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사로를 걷기 허리 통증에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예, 이제 그냥 걸으셔도 네. 등과 허리에 힘을 주고 배를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중심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앞으로 약간 이제 숙이시면서 네. 힘을 주시게 되면 등과 허리에 더 힘이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배에 힘을 주고 걷기 때문에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과 상체의 각이 많이 좁아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더 수그러지기 쉬운데요. 네. 숙이기 쉬운데 이거를 펴시면서 머리와 등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건 평지에서 저는 걷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르막이 된다면 저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한 몇 분 정도? 예, 이제 보통 야산을 택하셔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목적으로 하시고요. 예,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한 2km에서 3km.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죠. 자, 평지를 걷는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스튜디오에 조금 오르막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시니어분들이 한 번씩 올라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상시의 그 걸음걸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사로에서 한 분씩 오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사로를 뒷동네 야산을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평소 올라가는 모습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지금처럼 뒤로 이제 넘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허리와 등에 힘을 주시고 약간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신 상태에서, 구부리신다고 해서 숙이시면 안 되고요. 일직선이 되게끔 만든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요. 돌아와서 내려오실 때는 천천히 발에 신경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수직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약간 뒤로 하시면 젖히는 되겠습니다. 듯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럴 때요, 저는 우선 두 발로 걸을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보조로 지팡이를 짚거나 또 이렇게 벽이나 또 나무 등 거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폴 걷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등산 스틱, 막대기 같은 거를 짚어가시면서 올라가시면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이렇게 나무 계단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는 바위 같은 걸 잡고 올라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뭐. 여기를 각도를 일직선으로 하고 약간 앞으로 숙이신 다음에 좋습니다. 평상시보다 무릎의 각도를 조금 높이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와 보시죠. 약간 뒤로 젖히라고 하셨죠? 조금만 뒤로 젖혀 보시고요. 이때는 발 전체를 가지고 내려오시게 되고요. 자, 그거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시면서요.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이는 기분으로, 무릎은 조금 더 올리게, 이렇게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데 팔이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요. 조금 약간 각도를 구부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와 보십시오. 내려올 때는 약간 뒤로 제끼시고,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데요. 팔을 조금 더 올리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펴시고요. 숙이시면 안 되고요. 땅 보시면 안 되고요. 정면을 바라보시고, 해보세요. 좋습니다. 팔을 조금 더 올리시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내려오세요. 뒷동산 가듯이 가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교수님, 제가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도 디스크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걸으려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괜찮을지 그렇게 걸어도. 처음에는 이제 평지 걷기를 쭉 하셔가지고요. 허리에 부담이 없으면 이게 경사로 걷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평상시보다는 조금 뒤로 젖히시고 그러시는 게 허리에 부담이 디스크에 부담이 적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좀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좀 보여드리는 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평상시 걷는 거하고 좀 틀리죠? 네, 좀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뻣뻣하게 가는 것 같은데 좀 연습을 하시면 좀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 궁금하신 분 계세요? 저는 허리가 아플 때 네. 복대를 하고 다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코스에도 네. 복대 해도 별 지장이 없을까요? 예, 이 그 요통의 급성기에는요, 네. 뭐든지 이렇게 그 파스를 붙이신다든지 테이핑을 하신다든지 또 복대처럼 이런 걸 하신다든지 아대를 하시고 걷는 것이 네. 허리 보호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고 처음에 그 급성기에 그 걷기를 하실 때는요, 네. 반드시 복대를 하고 하시는 것이 훨씬 허리 보호에 좋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이 좀 산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내리막을 이렇게 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통증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음. 그 무리하게 경사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예, 통증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이상이 나타났다는 그 신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그 멈추신다든지 줄이시고 또 평지 걷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걸음이 익숙해지고 허리가 강화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사로 걷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좀 허리 통증 때문에 좀 오르막을 걷는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집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 평지지만 좀 따라서 해보시고요. 네, 오후에 만약에 뒷동산을 가게 되면 한번 경험을